네,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바로 내일 발표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기다리셨죠. 미국의 ADR 상장이 다가오는 10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반도체 슈퍼위크를 맞이한 만큼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이 두 기업의 결과에 따라서 극심한 변동성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부터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우선 연간 실적 추정치를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올해가 지난해보다 좋고요. 내년이 올해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3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7조의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369조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72조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실적이 더 점프업을 해서 519조, 400조를 SK하이닉스가 넘어설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발표되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증권가의 평균치를 보게 되면요. 매출액이 170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5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증권가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영업이익이 반도체 특별 성과금 충당금을 제외하고도 80조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전망한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90조를 넘어설 것이고 만약에 반도체 성과금 충당금을 뺀다면 100조를 웃돌 것이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내일 발표될 그 실적에서 그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킬 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실적은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부문별 실적은 발표되지 않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렇다면 사업부의 실적 전망치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숫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전망하고 있는 전망치고요. 지금 전사의 영업이익을 보게 됐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1조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DS 부분이 결국에는 실적을 이끄는 주요 키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려 353조를 DS 부분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면 메모리가 무려 358조, DS의 모든 부분을 좀 이끌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랑 LS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적자였고 올해도 그 적자폭이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유진투자증권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부분 역시나 내년에 가게 된다면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흑자와 메모리의 선전 속에 내년의 영업이익이 590조가량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금 유진투자증권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이라던가 아니면 네트워크 부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소폭 감소하긴 하지만 3조 2천억 원가량의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실적을 충족시킬 만큼 2분기 실적이 나와줄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끌고 있는 건 DS 부분인데요. 삼성전자의 분기별 D램과 낸드의 가격 변화율을 보게 된다면 이 D램과 낸드가 어떻게 실적을 이끌고 있는지 확연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올해 1분기에 보게 된다면 가격 변화율을 보게 됐을 때 D램과 낸드의 가격이 급격하게 전년 대비 치솟은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점점 더 줄어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추세는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DS 부분의 중요성이 부각받는 건 역시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이겠죠. 고객사들은 메모리 재고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조금 빠른 그러한 산업으로 평가가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 고객사들이 메모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수단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가격 협상
상승력은 점점 더 높아지고 이 사이클 자체가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반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의 평균 가격 역시나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서버 D램 가격이 6월 이후에 상승폭을 또다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나 범용 D램의 가격 상승까지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낸드도 가격과 수익성이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 D램과 낸드가 모두 다 가격이 우상향하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2분기 그리고 3분기에도 여전히 좋을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하반기의 이익 추정치의 핵심은 메모리 가격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는 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공급자 우위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가격의 상승과 함께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지금 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보다 중요한 코멘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가지의 코멘트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이 평균치인 85조를 웃돌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S 부분의 이익률 그리고 메모리의 평균 판매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지 그 상승폭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3분기에 D램 가격의 인상 가능성을 과연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할지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 D램 가격을 삼성전자가 3분기 한 20%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삼성전자에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연 내일 실적 발표 후에 이 D램 가격 인상안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꺼낼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HBM4랑 장기 공급 계약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코멘트를 어느 정도로 할지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지금 반도체 기업 중에서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LTA, 장기 공급 계약이죠. 기존보다 사이클을 훨씬 더 늘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에서 이 장기 공급 계약의 상향 밴드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이와 관련된 코멘트가 있을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자사주 소각과 같이 주주 환원 정책을 더 펼칠지 그리고 더 확대할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서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발표만큼이나 중요한 컨퍼런스 콜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만큼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10일 미국 나스닥의 SK하이닉스가 드디어 ADR 형태로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티커명은요 SKHY로 지금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상장 규모가 지금 시장 예상치를 좀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4조 2천억 원 규모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 기업이 ADR로 상장을 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역대 최대 규모로 미국 증시에 상장을 도전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7월 10일 날 성공적으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눈 그리고 반도체 투톱을 바라보는 눈이 또 다시 변화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비교되고 있는 기업들은 알리바바와 아람코, TSMC, 마이크론인데요. 알리바바와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장이 됐을 때 역대급 상장이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기업인 만큼 SK하이닉스가 이를 뛰어넘는 상장을 하게 되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SMC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ADR 같은 형식으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마이크론과는 기업의 평가 규모에 대한 비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44조 원 규모로 상장을 하게 되고 그게 성공하게 된다면 글로벌 AI 메모리 대표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외국계 증권가나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비교 기업들과의 차트 통해서 좀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장 규모가 290억 달러고요. 아람코가 256억 달러, 알리바바가 250억 달러였습니다. 이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ADR 상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 너무 오래전에 상장을 해서 그 규모가 작긴 한데요. 현지주와 비교했을 때
때 미국의 ADR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1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21%가량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 한 13%가량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나스닥에서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많이 비교되는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를 비교한다면 12개월 선행 PER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이닉스가 6.2배, 마이크론은 7배 정도인데 마이크론이 높게 좀 평가를 받았을 때는 두 자릿대의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 동조화돼서 만약에 더 PER의 그 고평가를 받게 된다면 11배까지도 지금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추이 역시나 긍정적인 방향성 보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빅 이벤트들을 쭉 정리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 두 반도체 기업들이 어떠한 결과를 내놓는지에 따라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에 반도체 기업들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코멘트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현지 시각 7월 10일 ADR 상장 여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